일단 오늘 설명회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준비는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일단 고교학점제 지금 올해 고1 아이들부터 좀 바뀌면서 궁금하신 거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고교학점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좀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를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선택 과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이제 창의 체험 활동이나 그리고 전체 고등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좀 정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 선택을 좀 고민하시는 이유가 대입과 관련된 부분이 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대입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좀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중간중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고교학점제가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이 이제 그냥 학교에서 정해주는 시간표에 대해서 그냥 수업 딱 듣고 이제 끝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고교학점제로 올해 바뀌면서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수업 듣듯이 수업을 좀 선택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선택을 할 때도 그냥 듣고 싶은 거 아무거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 진로랑 꿈 그리고 목표를 좀 설정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학점은 졸업할 때까지 192학점 이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평가가 이게 요즘 말이 좀 많죠. 원래 9등급제였다가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절대평가는 그 전 교육과정은 이제 3학년 과목의 선택 과목 대부분이 이제 절대평가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운영되고 있고, 수행평가나 창의적 체험 활동의 좀 중요성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추세예요. 이제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성취도 평가라는 게 있는데, 절대평가랑 이제 성취도 평가 중 이제 분할 점수라는 게 있어요. 네. 요 밑에 잘 안 보이시는데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평가는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선택 과목 중에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진로에 맞게 이제 다른 교과목과 연계해서 하는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고, 그거는 전부 이제 사회과학 과목 쪽에서는 전부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분할 점수라는 게 이제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90%, 80%, 70%, 60% 선을 만들어서 성취도를 A, B, C, D로 나누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90점, 60점 이런 게 아니고요. 학교마다 이제 학교 시험 난이도라던가 아이들 성취도 수준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분할 점수를 기재를 해주세요. 이제 A가 나오려면 몇 점 이상, 예를 들어 90%지만 어떤 학교는 이제 분할 점수가 요 라인이 이제 87점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 라인이 76점인 경우도 있고요. 그건 이제 시험 치고 학기 말마다 학교에서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주시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은 아이들이 시험을 치거나 수행평가 등을 통해서 40% 미만의 이제 성취도율을 보일 경우, 또는 출결이 3분의 2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학점을 미이수 처리가 돼요. 안 들은 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졸업을 못 하느냐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애초에 이러면 안 되겠지만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해서 뭔가 이 친구가 조금 미수가 날 것 같은 위험성이 보인다 싶으면 미리 이제 예방 지도를 학교에서 해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수 처리가 된다면 이제 학기 중에 방과후나 아니면 방학 중에 이제 보충 수업을 통해 보충 지도를 통해서 이수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니까 이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요 PPT를 지금 일주일 전에 완성을 시켰거든요. 네, 어제 기사가 나왔어요. 어제 지금 요 미수 처리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진행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제 논의 중에 있는 건데, 이제 요 부분 삭제를 조금 지금 진행 중에 있대요. 근데 그게 공통 과목에서만 이루어질지 선택 과목에서만 이루어질지 둘 다 이루어질지는 아직 조금 논의 중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참고하시다가 이제 요청에서 어떤 발표가 나면 저희도 알려드리겠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점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174학점짜리 이제 교과학점이 있고요. 그리고 18학점짜리 창접 체험 활동 점수가 있는데 창체라고 불러요 저희가. 근데 요거 이제 알려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대입 가는 방법이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죠. 대학 가는 방법이 그렇죠. 거기서 이제 수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학생부 교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학생부 종합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논술과 정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만큼을 우리는 교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성적들을 취합해서 이제 등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대학에서 점검하는 정량적 평가를 하는 부분이 학생부 교과고요. 요 창의적 체험 활동을 포함한 요 전체적인 종합 전형을 우리는 학생부 종합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실상 학생부 교과도 중요하겠지만 너무나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학생부 종합의 힘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추세예요. 아직 2028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1 아이들이 수능을 치는 시점이 2028년이기 때문에 28년 시점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씩 변화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대학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에 대한 힘을 조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창체는 총 3가지 활동, 자율자치 활동, 뭐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학생부를 한다던가 이제 학생 회장을 한다던가 이런 자치 활동이 존재할 거고 이제 자기 진로에 맞춰서 동아리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자기 진로 탐색을 위해 이 아이가 어떤 체험 활동이나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를 생기부에 작성하게 돼요. 이 부분은 사실 이 학생부 종합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정성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부를 학교에서 기재를 해서 대학에 넘겨주면 교수님들이랑 이제 사정관분들께서 그걸 다 읽어보고 이 학생은 어떤 진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구나라는 부분을 약간의 주관적인 견해와 우리 학교에 맞는지 우리 학교에 이 과를 들어오면 이 아이가 좀 소화를 잘 가능한 아이인지를 평가하게 되는 요소예요. 그리고 교과는요. 여기 보통 교과랑 전문 교과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안 보셔도 돼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다른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고 이제 보통 교과가 있는데 보통 교과가 공통 과목이랑 선택 과목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공통 과목은 뭐냐면 84학점인데 요거 1학년 때 아이들이 수강하게 되는 과목이에요. 1학년 때 선택 과목이 아니라 1학년 전체가 다 같이 수강하게 되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2, 3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이 들어가는데 그전까지는 이렇게만 있었죠.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나뉘어지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급제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등급, 2등급 하던 1등급, 2등급 나누던 친구들이 전부 1등급에 편제되게 되고요. 그리고 3등급에서 4등급 이제 중간 뒤쪽 라인 요 친구들이 이제 전부 2등급으로 편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등장하죠. 그렇죠? 이제 3등급 뭔가 세 번째 느낌은 들지만 사실상 9등급제에서 여기 6등급이랑 같이 섞이기 때문에 이제 등급적으로 조금 불리한 부분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 위주로 말씀드린 거예요. 학생부 교과에서 약간 불리한 부분을 받을 수 있고 당연히 학생부 종합으로 넘어가면 이 등급에 대한 이제 선은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에서는 생기부에서 자기의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리고 깊이 있게 탐구했는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 당연히 성적이 빠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요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9등급제 기준 몇 등급 할 때 이제 대학을 보통 어떤 고등학교에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지표인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일반고랑 광역자사고, 외국국제고 기준으로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보통 이제 거의 대부분의 과목을 이제 그러니까 1등급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과목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1등급, 1등급, 2등급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뭐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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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등급, 2등급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1점 초반대 친구들이랑 1점 후반대 친구들, 그리고 중반대 친구들이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선에서 이거는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선이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학령 인구 대비해서 이제 퍼센테이지별로 나눈 거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2등급 나왔는데 왜 인서울 못해요? 이러시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교과 기준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신에 대한 성적과 그리고 수능 최저와 함께 대학에서 선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이제 내신과 함께 앞에서 말씀드린 창체 그리고 학교에서 작성해주는 채특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부에 뭐가 들면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인원수로 그냥 잘라봤어요 저희가. 아예 등급 해보시면 잘 안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치 한약수 서울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09년생 기준입니다. 사실은 09년생 기준 이제 43만 5천 명 기준. 여기는 각 대학별 선발 인원이고요. 전체 선발 인원이고 당연히 과마다 조금씩은 틀리겠죠. 일반적인 이제 인기 있는 과를 기준해서 여기는 위에 합쳐놓은 거예요. 누적 인원수 통해서 이제 퍼센테이지에서 요 부분 이제 보시면 이제 정규 등수 그리고 반 등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전교 230명이라는 가정하에 전교 인원수 230명이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8개의 반 가정하에 한 반당 28명 기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3.6등 했는데 이런 거 못 갔어 네가 책임져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한 요 정도 선이 나오는데 전교에서 한 9.4등 잘 안 보이시죠? 9.4등이나 29등, 47등 이렇게 하면 한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주요 국공립대 봉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제나 원하고 있는 인서울 하려면 요 정도 전교에서 19등에서 8에서 7.4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교과 기준입니다. 학생부 종합은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등급만으로는 한정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혹시 여기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좀 더 들어보고 하실래요? 이제 고교 같은 데가 들어오면서 공통 과목이랑 이제 선택 과목 기준이 생기는데 공통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학년 필수 이수 과목이에요. 안 들을 수 없는 부분이고 선택 영역이 아닙니다.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고 이름 그대로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국영수사과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이 공통 과목 1학년 때 듣게 되고요. 선택 과목은 이제 2, 3학년 때 이수하는데 보통 1학년 1학기 말에서 2학기에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개가 있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일반 선택은 이제 우리 앞에서 공통 과목 들었던 과목에서 연계해 나가는 과목이고 진로 선택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본인의 진로와 꿈과 관련된 과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다. 이제 심화 과목이죠, 그렇죠?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다. 나는 이걸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심화 과목이 여기 진로 선택 과목에 포함되게 되어 있고요. 융합 선택은 이제 융합이라는 건 합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과와 교과 간을 그러니까 교과 과목과 교과 과목을 좀 여러 가지로 합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기술 발전이 수에 따라서 이제 요즘 뭐가 생겼죠? 이제 전동 킥보드 같은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럼 문제가 뭐예요? 아이들이 타고 다녀요. 그죠? 그럼 이제 사회 문제와 연결 지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융합 선택 같은 과목들을 이제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융합 선택 아까 말씀드렸는데 융합 선택 과목은 있잖아요. 여기서 사회과학 과목, 과학 과목 요 두 개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성취도 이제 점수별에 따라 A, B, C, D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등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 따기가 조금 좋겠죠. 하지만 점수 따기 좋다고 무조건 선택하라는 아니에요. 지금 고교학점제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로 역량이에요. 진로 역량이 뭐냐면 능력과 역량은 조금 달라요. 능력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 자, 우리 아이들 능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숨 쉬지 마시고요. 역량은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커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일이 부딪히더라도 밀고 나갈 수 있는 아이인지에 대한 가능성이에요. 대학에서 요즘은 이제 고교학점제로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진로 역량 그리고 적극성이에요. 이 아이가 좀 힘들더라도 어려운 과목이라도 내가 진로를 탐색하다 보니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그 과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선택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역량과 적극성으로서 평가하게 되는 정성평가 요소니까 선택 과목에 있어서 선택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물론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담임 선생님이든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지만 요거는 어른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실 제가 지금 설명해하고 있는 건 어쨌든 대상은 지금 현재 예비 고1 아이들 대상이잖아요. 당연히 그 전 학년들도 있지만 근데 예비 고1이면 어머님들 그 초졸이에요. 그쵸? 초등학교 아직 중학교 졸업 안 했잖아요. 걔네가 무슨 진로가 있어, 무슨 꿈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옆에서 어른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교육과정 편제표예요. 근데 요거는 교육청에 제시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다 열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마다 교육과정 편제표가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지금 유인물을 2개 드렸어요. 하나는 이제 제가 하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이제 고교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셔야 되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아이가 선택 과목 선택할 때 이거 왜 만들었는지 제가 진짜 하나씩 다 쳤어요. 힘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저도 이제 설명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자료들을 쭉 봤거든요. 100페이지예요. 저도 되게 보기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 이거 보세요, 가이드라인 보세요 하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다들 일하시고 힘드시잖아요. 이거 드셔야 되는데 애는 말 안 듣고 그래서 못 봐요. 그래서 최대한 좀 필요한 내용만 좀 단축해가지고 넣어놨으니까 얘도 한 30페이지, 28페이지 정도는 되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하나를 드렸는데 보면은 네네 2022라고 써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탓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그 교육과정이 2022년에 시작돼요. 요 교육과정이 2022년에 개정돼서 그 전 아이들은 2015 개정돼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현재 고1 애들부터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제표인데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시면 요거 표에 제가 넣어놨거든요. 요 표에 보시면 국어 여기 공통 과목이죠, 그렇죠? 공통 국어, 공통 국 원투. 여기 지금 공통 과목인데 여기 지금 옆에 학점 써놓은 거 있거든요. 요거 졸업하려면 필수로 있어야 되는 학점이에요. 필수 이수 학점이고 과목별로 필수 학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흰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그렇죠? 요거 기본 요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전문교과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제 특성화 고교에서 열어주는 수업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아이들은 색칠된 부분만 잘 돼 있긴 하지만 공통국어랑 공통수학, 영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수하게 되고요. 여기 일반 선택 과목에까지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색칠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수능 과목입니다. 이제 수능도 조금 변화가 있어요. 2028년부터 이제 선택 과목이 있었잖아요. 선택 과목 없어졌어요. 통합 수능이라고 해서
애들이 전부 들어야 돼요. 이거 전부 시험 쳐야 되고 좀 크게 변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큰애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화작이죠. 그렇죠? 원래 화작이었어요. 그리고 언매였어요. 언어와 매체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선택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언매할 때 언어가 문법이었거든요. 애들 문법 싫어해요. 애들 문법 싫어해서 전부 다 화작성 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대부분 화작성 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위권 몇 명 아니면 화작성 택했는데 반반 쪽에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부 쳐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문법 어려워해도 시험 쳐야 돼요 이제. 그리고 좀 여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이 사실 과학 쪽에서 변화가 많아요. 원래는 이제 물리학 1, 물리학 2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교육과정이 조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는 2015년에는 1년단위 교육과정이었어요. 근데 1년마다 애들을 평가하는 요소였는데 학기당 이수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제 학기당 학점을 이수해야 되니까. 그렇죠. 학기만 학점을 이수해야 되니까 학기별로 보다 보니 이게 원래 물리 2였거든요. 물리 2가 한 학기 들어야 돼가지고 이제 한 번에 해도 되지만 한 학기씩 이제 선택해야 되다 보니 두 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이게 원래 물리 2, 이게 화학 2, 여기까지가 이제 생물 2, 지구학 2 이렇게 있던 과목들을 쪼개놨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1, 2 이렇게 이름 붙는 과목들은 뭐가 있냐면 과목 위계라는 게 있어요. 과목 위계가 뭐냐면 이거 안 들으면 저거 못 들어요. 1 안 들으면 2 못 듣는데 1, 2가 사라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들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대학에서 이걸 되게 안 좋아해요. 이 위계를 안 지켜서 듣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안 듣고 이거 듣고 이렇게 되는 걸 위계를 좀 어긴다고 얘기하거든요. 학교에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너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이제 과목 위계를 조금 어기는 게 돼서 불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뭐 예를 들어 물리학 이렇게 듣는 애들은 아무래도 물리학 관련된 과를 가는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이제 과목을 듣지 않고 나중에 이거 들을래? 하면 약간 불리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융합 선택 과목에서 사회 과학 과목이거든요. 이거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고 이름에서 보이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사회문제, 탐구라든가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목을 좀 합쳐놓은 과목이고 이제 마찬가지로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통 부모님들이 좀 뭘 궁금해할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뭘 궁금해할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선택 과목이니까 아무거나 다 고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맞긴 한데 아닌 경우도 경우에 따라 존재해요. 이게 학교에서 지정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 과목이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요거를 지정 과목으로 해서 꼭 들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몇 개를 가져와 봤는데 요 친구들 같은 경우 요 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에 요 과목이 지정 과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학교 지정 과목이 되면 선택이 아니잖아요. 필수잖아요. 그렇죠? 아무거나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학교 지정 과목에 따라서 들어야 되고 이제 두 학교를 조금 비교해 보시면 이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때 이제 독서자문, 확통, 이제 독해자문 똑같죠. 그렇죠? 근데 2학기 때 조금씩 달라져요. 지정 과목이 이렇게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왜 좀 보셔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 말고 하나 더 드린 게 교육과정 편제표예요. 근데 시기상 26년 교육과정 편제표가 학교에 올라온 학교가 있고 아직 25년인 학교가 있어요. 이건 참고하시라고 이제 위에 연도도 제가 적어 드렸거든요. 아직 25년인 학교는 바뀔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상태에서는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집표를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아이의 꿈은 뭐고 진로는 뭔데 잘 없겠지만 있다면 지정 과목에 그거와 관련된 과목이 있는지 아니면 선택 과목에서 약간 유불리는 없는지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입학하기 전에 교육과정 편제표를 꼭 한번 보시고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자연계열 희망하는데 그럼 사회는 선택 안 해도 되나요? 과학은 되게 좋아하는데 사회는 싫어할 수 있잖아요. 네, 안 돼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요거 지금 1학년 과목이니까 공통 과목이겠죠. 모두 들어야 되는데 옆에 학점을 자세히 보시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여기서 1학기에 4점, 통합사회 한국사는 3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2학기 때는 사회가 4점, 과학이 3점. 여기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회과목 공통과목은 8학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과학도 8학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더해보시면 7학점이죠. 필수 학점인데 7학점이고 1점이 모자라요. 그죠? 그건 선택 과목에서 가져오셔야 돼요. 선택 과목에서 학점을 채우셔야 되고, 교과 분별이에요. 교과 분별. 그러니까 국어에서 필수 학점 채웠는지, 수학에서 필수 이수 학점 채웠는지, 우리 선택 과목에서 학점을 좀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 편제표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해 라고 하시면 조금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학점 부분에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이거. 왜냐면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A라는 과목이 있고 B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진로상 B를 선택해야 맞는 건데 이 학교는 A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선택 과목에서. 그래서 이제 B 과목을 선택하려고 보니까 14명 듣는데. 근데 이제 1등급이 저희가 지금 10%잖아요. 그럼 1등 해야 1등급이에요. 그럼 당연히 사람 많은 쪽으로 몰리는 게 등급적으로는 좀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무조건 이제 애들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시고 그리고 학교마다 교육과정 편제표를 또 다 받고 학교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진로 역량이거든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등급적인 좀 불리함도 감수하고 그리고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힘들겠지만 얘가 도전하였는가 그리고 자기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갔는가가 중요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제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택한 과목이 그렇다면 분명 과학 쪽에서 조금 많은 선택 과목 쪽이 많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지만큼 사회과학이 많고 등급은 높아요. 그럼 얘는 대학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망가네. 도망가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러면 당연히 고등과정보다는 대학에 배우는 게 더 어려울 텐데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그 과학도 지금 어려워서 도망가는 애가 과연 와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교수님들이 매우 만족해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부 종합은 전체적인 진로 설계가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수도 적고 물론 너무 적으면 좀 불리함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진로에 맞춰서 선택 과목을 선택해 주시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실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좀 잘 들으세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다 열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와 맞는 과목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진로와 관련된 선택 과목은 대부분 열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융합탐구 과목에서 과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열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듣고 싶은데 못 듣냐는 아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두 개만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평촌고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실험이라는 이제 융합탐구 과목을 과학 관련 융합탐구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열어줘요. 그러면 이때 여기 가서 들으면 돼요. 동안고 같은 경우에는 융합과학 탐구 과목을 이때 열어줘요. 그러면 요걸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 없으면 가서 들으시면 돼요.
문제가 하나 있죠. 봐야 되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이 학점만큼 우리 아이 시간표에서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시간으로 생겨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서 그동안 이동을 하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공동교육과정에 이제 편제표를 쭉 보시면 맨 아래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공동교육과정에서 O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고 ON이라고 적혀 있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O라고 적혀 있는 건 오프라인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와서 듣는 거고 ON이라고 되어 있는 건 말 그대로 온라인 교육과정이에요. 아무래도 온라인이 편하겠죠. 그리고 융합탐구 과목, 과학 관련 융합탐구 과목은 절대평가였잖아요. 그래서 등급에 대한 신경을 쓰실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자기 할 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 온라인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요거는 다른 거예요. 요거는 가서 듣는 거고 학교에 있어도 그 시간에 가깝게 가서 가까운 데 가서 들으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열리면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제 뭐 등급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성취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잘 이수했냐 안 했냐 그리고 대부분 이제 수행평가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웬만하면 이제 A가 B를 가끔 학교에서 잘 유도해 주는 부분이니까 못 들을까봐 아니면 못할까봐 이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인문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온라인 과정이에요.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 해에 개설되는 과목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아이가 필요한 과목이 있으면 들으시면 됩니다. 선택 과목은 아무거나 고르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학과에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어요. 핵심 권장 과목 이름에서 뭔가 느껴지시죠? 너 이거 꼭 듣고 와야 돼. 우리 학교 오려면 꼭 듣고 와야 돼. 안 들어? 감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장 과목은 감점은 없어요. 대신 들었을 때 가점을 준대요. 그 점수는 이제 학교마다 평가 기준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올해 지금 1학년 다니는 친구들이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얼마 전에 발표됐거든요. 근데 선택을 이미 했죠. 그래서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갈 때 대학도 이 부분을 반영을 해줄 거예요. 반영을 해주겠지만 이제 올라가는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쓰셔야 돼요. 신경 쓰셔야 되고 그럴 수 있죠. 진로가 바뀔 수 있죠. 중간에 2학년 때 나는 이걸 선택 안 했는데 갑자기 3학년 때 진로가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아이들입니다.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 솔직한 말로는 눈을 조금 맞춰야 돼요. 이걸 안 듣는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핵심 권장 과목을 안 듣는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투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원을 못 하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권장 과목을 안 들었을 때는 약간의 불이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로가 바뀌어서 가고 싶다. 물론 진로 영향을 계속해서 교수님들이나 이제 입학사정관분들께서 확인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학교 레벨을 조금 다운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에 핵심 권장 과목이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없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없지만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간혹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학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다 받아볼 거고요. 열려있지 않았는데 안 들은 거 가만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감점을 시키지 않아요. 근데 열려있는데 안 들었다? 무조건 무리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은 생각이 있으시죠? 진로를 조금 일찍 설정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 아이들 힘들겠죠. 저도 이만큼 꿈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미리미리 진로를 좀 설정해주면 되는데 이 진로라는 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너 뭐 되라 이거 아니에요. 너 뭐 되라 아니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공통 과목이었잖아요. 선택 과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어느 계열 정도일지 그리고 공통 과목은 다 들어야 되니까 네가 사회 쪽에 관심이 좀 생겼는지 과학 쪽에 관심이 좀 생겼는지
수학을 해보니까 더럽게 못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서 하다 보니 점점 올라가는 게 보여. 그러면 수학 쪽 관련과도 한번 계열적으로는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게 이제 1학년까지의 과정이에요. 근데 1학년 돼서 그걸 시작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늦다고 생각해요. 조금 늦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그런 이제 진로에 대한 탐구 그리고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계속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주도적인 어떤 모습, 적극성 이런 부분들 계속 유도하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이제 제가 핵심 과목이랑 연장 과목을 몇 개 가져와 봤어요. 이제 경희대고요. 핵심 과목이랑 여기 왼쪽 줄에 있는 게 핵심 과목, 왼쪽 줄에 있는 게 연장 과목이에요. 이것도 저희 가이드라인 메인 뒤에 보시면 학교마다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네네. 학교마다 정리를 해놨고 지금 발표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건축 계열이에요. 그래서 계열 결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같은 계열끼리 비슷하거든요. 건축학과는 핵심 과목으로 이거 듣고 그래요. 그리고 원장 과목은 이거 들으면 좋다예요. 그럼 이거 들어서 좋은 거네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듣고 올 거예요. 사실상 여기까지도 이제 듣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핵심 권장 과목이랑 권장 과목이요. 보통 이공계열 쪽에 많아요. 인문계열 쪽에 잘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어문학부, 예를 들어 중어중문학과 갈 건데 중국어 한 마디도 못해. 나처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듣고 와야 돼요. 당연히 중어중문학과 가려면 중국어 관련 선택 과목을 해서 왔어야 돼요. 네. 인문계열 쪽에서 특이점이 보이는 건 요거 두 개거든요. 사회과학대학이랑 경상대학인데 특히 경상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듣고 오고요. 네, 수학 듣고 오고요. 그리고 사회과학대 중에서도 정치외교학과 있죠. 정치외교학과는 확률통계 수학 듣고 오고요.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과니까 수학이 좀 빼도 되겠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학교마다 지정 과목은 다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갈 때가 많아요. 학교에서 이제 3학년 1학기에 편제하는 경우도 있고 2학년 2학기 선택 과목으로 편제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런 게 이제 들어가 있으면 이제 선택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렇게 핵심 과목이랑 권장 과목이 있고 요거는 지금 이번에 발표된 부분이라 확인 한번 해주셔야 돼요. 확인 한번 해주시고 우리 아이는 어떤 진로를 가지고 어떤 과를 가면 좋겠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다면 계열만이라도 그리고 이제 전체 대학만이라도 이제 설정을 어느 정도 아이랑 얘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아이랑 많이 하고 이제 제가 아이랑 얘기를 많이 하라는 게 앉혀놓고 너 이거 하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우리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에 좀 귀를 많이 기울여주세요.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과 위계라는 게 있어요. 이제 1, 2 붙어 있는 과목들은 다 기본적으로 위계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원래 위계가 붙어 있던 물리학 1, 물리학 2, 화학 1, 화학 2 이런 것들은 위계가 흐려진 상태예요. 지금 이름 자체에서 흐려진 상태지만 학생부 종합에서 평가할 때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위계와 관련해서 꼭 들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필수학점 아까 84학점이었죠. 공부 과목이랑 이제 여기 그 외라고 돼 있는 건 지정 과목에서 학점이 다를 때 4점이 아니라 3점일 때 다른 과목을 통해서 필수학점 84학점 꼭 이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 듣고 얘 들어라. 들을 수는 있는데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면 합격하기 어렵겠죠.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국어 영어 수학만으로 다 채우면 안 되니? 우리 애는 국어 수학 영어 수학을 잘하는데 안 돼요. 국영수에 너무 편중되는, 왜냐하면 이게 학원에서 듣기가 좋잖아요. 사실. 국영수가 딱 학원 보내기 좋은 거잖아요. 왜냐면 국영수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국영수 내에서 너무 편중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 요거 합쳐서 요 과목 3개에 대한 합쳐서 81학점 넣으시면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81학점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 학교에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놓치고는 계시면 안 돼요. 알고는 계셔야 돼요. 국어, 수학, 영어 여기 있는 과목을 81학점 초과되시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0%거든요. 뭐에 50%냐면 창체 18학점 빼고 174학점이 50%인데 실제로는 50%가 조금 안 되죠. 그렇죠? 50%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81점 초과되시면 80점까지만 하고 나머지에서 학점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이제 제가 가이드라인 드린 것 중에 한 26쪽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이수 과목 선택하기라는 난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설계를 위한 이제 기본적인 표랑 여러 가지를 좀 넣어드렸거든요. 아이랑 같이 보면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세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그리고 미리 3년간 학점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갈 현재표를 옆에 두고 어떤 과목은 몇 점인지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체라고 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 비교과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옛날에 이런 말씀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생기부에 한 줄이라도 넣으려면 무슨 피아노 어디 아무데나 가지고 수상경에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이제 사실은 이제 비교과만으로 대학가도 시절에 한 5년 전에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많은 부분이 빠졌거든요. 많은 부분이 빠졌고 생기부에 이제 미반영되는 부분이 많이 빠졌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봉사활동이랑 수상 실적 같은 것들이 미반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상세는요 보고서를 본인이 써요. 본인이 쓰기 때문에 본인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의미가 없어요. 했다는 의미가 없지만 내가 진로 탐색을 위해서 뭐도 해봤고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 안 들어가네? 때려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방면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서에 정확하게 아이들이 써줄 필요가 있어요. 동아리면 이제 학교에서 진행해 주실 거예요. 학교에서 1학년 때 동아리 지정해서 해주실 거예요. 자, 상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교내 활동이 있고 교외 활동이 있거든요. 교내 활동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외 활동이 들어보셨죠?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거 많이 다니는 거거든요. 이제 경기국민학교 가면 이제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 전에 창의적 체험 활동은 총 18학점이라고 했죠. 거기서 이제 출석률 3분의 2, 이제 80%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출석률 80% 이상 참가하고 여기 체험 활동으로 인해서 학점도 인정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꼭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이제 우리 아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체험 활동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이 생기부를 굉장히 알차게 채워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 단계를 통해서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들을 부모님들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설계, 실행, 심화라고 하는데 3S라고 불러요. 저희가 보통. 고1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통과목 위주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들어야 되고 거기서 다양한 진로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해지기 때문에
고1 가서 하면 조금 늦습니다. 이건 사실은. 그래서 이건 언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지금부터 시작돼야 돼요. 지금부터 겨울방학 동안 여러 가지 공부를 좀 많이 시키고요. 여러 가지 공부라는 게 이거저거 하라는 게 아니라 국영수사과 기본적인 공통 과목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시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가 약간 문과 계열 성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과 계열 성향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이과 결정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수학 선생님인데 이런 얘기 안 하면 굉장히 째려보십니다. 수학이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문이과 결정하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둘 다 못하는데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둘 중에 성적이 조금 잘 나오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근데 조금이라도 잘 나오는 쪽에 우리가 조금 더 트여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문이과에 대한 계열 결정도 하셔야 될 거고 이제 저 진짜 이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책 좀 읽으셔야 돼요. 독서 많이 시키셔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애들이 저도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지금 통합수능 사회로 통합수능 시대로 넘어가면서 수능이 조금 쉬워지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돼요? 변별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과목에서의 변별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과목에서 자꾸 그 과목 외의 어떤 지식을 조금씩 요하게 해요. 특히 영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러고 있죠. 그렇죠. 영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지식을 끌고 온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사회 문화적, 윤리 문화적 이런 지식을 끌고 온다던가 그걸 직독직해로 해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전 지식이 있으면 오히려 더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독서를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진로 고민을 계속 해야 하지? 제일 중요한 시기가 고2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가 고1까지 겨울방학부터 고1까지 계속해서 고민해온 이 진로를 본격적으로 실행할 시기거든요. 어떤 식으로 선택 과목을 뭘 선택하냐의 시기. 그쵸? 예. 직업을 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나는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 선택 과목이든 창체든 이제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세특이든 이런 부분에 많이 녹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신 성적도 또 그 과목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향상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 얘는 역량이 있는 친구구나, 능력이 아니라 역량이 있는 친구구나라는 요소가 돼요. 꼭 이제 이때까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되고 사실상 이 시기에는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은 끝나 있어야 됩니다. 힘들겠죠. 끝나 있어야 돼요. 이제 여기서는 본인의 진로를 조금 더 탄탄하게 예쁘게 꾸며주는 시기예요. 예쁘게 꾸며주는 시기고 융합 선택 과목이나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가 바뀔 수 있잖아요. 아이가 진로가 바뀔 수 있어요. 바뀌면 안 좋겠지만 이제 감점 요소나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피치 못하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상체나 여러 가지 진로 활동에서 충분히 변명이 아니라 소명해야 돼요. 변명을 하게 되면 안 돼요.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이건 변명이에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뭐에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보았다는 소명이에요. 그렇죠? 네. 변명이 아니라 소명을 하게 해야 되고 세트 마지막까지 노력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요 시기 때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신 망했네. 나 이제 정식 파이터야. 지금 무슨 파이터야? 계속 져놓고 그죠? 나 이제 정식 파이터야. 정식 파이터라고 해놓고 공부는 더럽게 안 해요. 전 정식 파이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냥 내신 준비 안 할 구실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안 좋게 보는 건 둘째치고 별로 관계 없잖아요, 그죠? 네, 제가 좀 안 좋게 보는 건 둘째치고 지금 2028 이제 대입 전형 계획이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내신의 영향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서울대에서는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서울대에서는 정시에도 내신을 좀 포함시키겠어요. 40% 정도. 근데 서울대에서 시작하면 다른 학교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저도 심지어 조금씩 없앴어요. 어떤 과는 최저도 없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과정에서 자기의 생기부를 알차게 채우고 그리고 내신이 지금 당장 성적이 좀 낮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당연히 잘 나와야겠지만 낮을 수 있는데 포기하고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적극적으로 도전하는가를 이 생기부랑 학생부에서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막상 고1이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학교 3학년 예비고1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졸업하니까 엄마 나 고등학교 가기 전에 엄마 시원하게 놀래. 영원히 놀랍니다. 요 시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제 특목자 사고 갈 아이들 말고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시점이고 그렇다고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냅두면 우리 친구들 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대비를 시키되 저도 시키고는 있지만 시키되 고등 공부를 좀 미리미리 시킬 단계예요. 그리고 방학 때 통합과 공부를 조금 더 시키셔야 돼요. 네, 통합과 그래야 결국 이제 국어, 영어, 수학보다는 자기의 진로는 사회과학 쪽에서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에 대한 이제 판단도 과학을 좀 더 잘하냐, 수학을 좀 더 잘하냐 이런 거. 근데 이제 사실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학원 보내기 좀 아깝잖아요. 학원 보내기 좀 아깝고 이제 암기 과목이 좀 많기 때문에 방학 동안 아이들 계획표 짜게 하세요. 이제 저희 학원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윈터스쿨 시작할 건데 그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계획표를 계속 관리 감독하고 어떻게 짰는지 확인도 하고 할 건데 이제 굳이 윈터는 안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이 그거랑 관계없이 아이들 지금부터 스스로 계획표 짜게 해주세요. 스스로 계획표 짜고 그걸 지키는지 확인도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테마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테마라는 건 몇 가지만 제가 샘플로 뽑아봤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 계열에는 많은 과가 있겠지만 우리 아이는 이런 일들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아이랑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단순히 의학 계열도 우리 딸아이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그냥 보건 계열 갈 거예요 라기보다는 이런 연구 간호사를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아 라면 이걸 창체해서 그리고 평소 진로 탐색에서 많이 녹여내 주셔야 돼요. 여기 이제 커리어넷이나 워크넷 들어가시면 이제 진로 검색이 가능해요. 어떤 직업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커리어넷이거든요. 커리어넷이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직업백과라는 게 있어요. 쭉 내려보면 이런 직업은 대충 평균이 한 거 정도 받고 눌러보시면 여기 이게 되려면 무슨 과를 가면 좀 유리해 관련 학과는 뭐가 있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커리어넷 들어가셔서 아이랑 같이 한번 목록을 한번 살펴보시고 너희가 할래? 너희가 할래? 한번 눌러볼까? 그럼 여기 무슨 과를 가야 될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보여주시고 동기부여를 좀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도 주도적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옆에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진짜. 옆에 제가 이따 확대해 드릴게요. 생활기록부
이제 반영 항목인데 이거 안 보이시니까 좀 확대해 드릴 건데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상체랑 세특이라고 해요. 세특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자, 이거 열어드릴게요. 반영 대상이에요. 아까 우리가 학점이 있어야려면 3분의 2 이상 출결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안 되면 미수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수업 중에 잠깐 했더니 교수님 3분의 2 나가면 학점 안 나가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자, 생기부 열면 제일 처음에 뭐가 보이죠? 첫 장이 보이겠죠. 그죠? 첫 장에 얘네가 들어가요. 근데 출결사항은요, 이거 자체가 뭔가 있지는 않겠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하는지에 대한 지표예요. 근데 첫 장부터 얘는 결석이 많네. 기본적으로 좀 게으른 아이인가? 왜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이 안 아픈가요? 아파요. 일이 없나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결석이 조금 많은 친구들, 지각이 많은 친구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성실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근사는 없겠지만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채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 경력이나 자격증 이런 취득사항은 미반영됩니다. 대신 이제 본인의 상체 보고서에 잘 녹여 놓으셔야 돼요. 이번에 경북대에서 22명은 입학 취소시켰어요. 아시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죠? 이 아이들이 예절 교육을 시켜야 될 시간입니다. 너무나 다 착한 아이들이지만 좀 안 좋은 케이스는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친구들이랑 이제 급식 먹다가 내 옆에 친구가 쟤랑 싸웠어. 나는 방관으로 학폭이 됐어요. 그래서 싸우면 적극적으로 말리는 신용을 하라고 하세요. 말리면 다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 다치는 거 보고 싶지 않잖아요. 말리면 신용을 하라고 해요. 그래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면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은 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점차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아직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들었어요라고 표현해 드리는 거고 없도록 해주세요. 상체입니다. 상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고 요 500자 보고 500자 700자 보고서 내에 자기가 진로에 대해 얼마나 열심히 고민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적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 세특이라는 건데 과목별 세특이 있고 개인별 세특이 있어요. 과목별 세특은 과목 담당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과목 담당 선생님이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생기부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좀 성실한 아이인지 수업 시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하는 아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써주기 때문에 예전에 제 적인 어떤 친구 세트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일 첫 줄에 애가 졸지는 않고 열심히 듭니다. 라고 적으시고 얼마나 좋을까. 이제 비교과 영역이요. 원래는 자소서나 이제 교사 추천제도가 있잖아요. 그게 싹 사라지면서 세특 부분이 사실은 생각이 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 말씀 좀 잘 듣더라고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특히 이제 좀 다들 좀 신경 안 쓰는 부분이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 3월 모의고사 쳐요. 3월 모의고사 중학교 거잖아요. 그거 신경을 안 쓰거든요, 보통. 그리고 이제 방학 때 3월 모의고사 좀 지켜요. 왜냐면 학교 가자마자 치는 첫 시험이 3월 모의고사인데 그걸 보고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점수에 따라.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좀 시켜주시고 학교에서 선생님들 수업할 때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꼭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이제 행특이라고 있거든요. 행동특성 종합의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2학년 때까지에 대한 어떤 아이의 관찰 기록이 적혀지게 돼요. 왜냐면 이제 이게 3학년 때 되면 이미 제출하고 없어요.
이걸 12월에 제출하거든요. 12월에 작성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이 9월에 되기 때문에 2학년 때까지의 행동 특성이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 설계한 학과나 관련해서 연계 활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종이 왜 중요해지냐면 교과로는 진짜 1, 2등급만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이제 자기 진로 탐색을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굉장히 알차기적으로 온 친구들은 한 3등급도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점점 학종을 좀 증가시키는 추세라 준비 많이 해주셔야 되고 교과 선택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기 한 22페이지쯤 실려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거기 이제 빈 칸으로 나와 있을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샘플로 작성한 거고, 왜냐하면 학교마다 이제 과목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채워서 몇 학점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다 이제 채워 넣으면 이제 몇 학점이 되는지 그리고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영수에서 81학점 넘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목표 선생으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자세하게 잘 알려드렸나요? 블라인드 선택은 재학생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지금 등급적인 부분이 이 텀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등급에서 그러니까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서 등급점이 줄어들었고 아이들이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전교생이 한 과목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전교생이 한 과목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 맞춰서 이제 선택 과목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 과목 수가 이제 재학생 수가 적으면 당연히 이제 선택 과목 내에서 이제 수강하는 인원 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재학생 수를 보통 300명 넘어가면 좀 많다. 좀 많이 많다. 250명 정도가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50명 아래로 내려가면 얘는 선택 과목을 이제 수강할 때 좀 애로 사항이 있겠구나.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은 재학생 수가 많으면 선생님이 많죠. 선생님이 많으면 과목이 많아져요.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공동교육과정이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학생 수가 많은 부분 신경 써주셔야 되고 이제 선택 과목이나 창체는 얼마나 좀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진로에 따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내신 유리가 무조건 쉬운 데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조건 쉬운 데 가게 되면 당연히 학습 분위기가 살짝 흐려지죠.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은 옆에서 남들이 다 놀아도 눈 가리고 공부할 수 있는 아이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아이면 너무나 좋은 선택이에요. 남들이 놀든 말든 우리 아이는 원하시는 방향 말고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조금 바라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도 옆에서 애들이 열심히 하면 나도 같이 동달아서 열심히 하는 그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열심히만 하고 등급이 안 나오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옆에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이도 열심히 했어. 그게 5등급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멘탈적인 부분이 좀 단단한 친구들인지도 확인하고 이제 왜냐하면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중학교 때 올레이 받고 내신 199점 해가지고 저는 화성동탄 쪽에서 일 조금 오래 했다 보니까 세마고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올레이 받거나 199점 해가지고 세마고 갔어요. 그리고 전학 가는 애들 너무 많아요. 전학 가거나 자퇴하는 애들 너무 많았어요. 못 버티죠. 그 아이들의 그 내신 경쟁이 자기를 너무 미치게 만듭니다. 이 정도로 힘들죠. 이제 조금 다른 아이들의 경쟁이 조금 밀려도 우리 아이가 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아이인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친구 없으면 죽는 친구도 있죠. 그래서
친구들 많은 대로 그냥 보내주세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진짜 공부 안 할 것 같은 애들이면 좀 떨어뜨려 놓는 것도 좋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엄마가 절 떨어뜨렸어요. 잘 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근처 고등학교를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요 조금 주의 깊게 봐주세요. 이제 어디 보내야 될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단계라서. 평촌고등학교예요. 평촌고등학교는 평촌고등학교랑 동안고등학교 요 두 학교가 아무래도 요 안양 쪽에서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선호하는 학교고 그러다 보니 학생 수가 많아요. 학생 수가 많고 학생 수가 많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거 좀 확대해 드릴게요. 학생 수가 많으면 등급 내 인원수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급을 이제 받을 만한 확률이 높아지겠죠. 열심히 한다면. 요거는 이제 올해 1학기 이제 성취도 분포랑 평균 등 여러 가지를 이제 분할 점수 등을 좀 참고해서 저희가 이제 추정해 본 점수예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네. 보시면 무난해요. 점수 자체가 평균도 적당히 높은 편이고 1등급 라인이 보통 이 정도 선에서 나오는 게 맞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학교에서 2등급 라인도 그리고 3등급 라인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제 3등급 라인이 한 요쯤에서 배정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왜 낮냐면 너무 많이 가거든요. 너무 너도 나도 가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선별이 안 되는 좀 효과가 있죠. 잘하는 애들은 당연히 잘하고 있지만 못하는 애들은 요 아래로 갈수록 점수대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촌고가 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1학기 중간고사에서 약간 변별이 떨어져요. 시험 자체가 약간 무난하게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그러면 기말고사에 갑자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변별이 한 번씩 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평촌고 현재표거든요. AI 시대잖아요. 그죠?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 과목입니다. 지정 과목인데 특이점은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유학, 영어 3점이네요. 그렇죠? 뭐 다른 데서 채워야 되겠죠. 요 두 개 더하면 6점이기 때문에 풀사 채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죄송해요. 국어, 영어 더하면 6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선택 과목 쪽을 조금 보시면 이제 뒤에 것도 제가 몇 개를 보여드릴 건데 뒤에 보시면 얘를 싸그리 묶어놓고 아무거나 5개 택하세요가 있어요. 근데 너네는 여기서 4개 택하고 여기서 1개 택해라고 지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친구들은 이제 여기가 3학년 1학기, 여기가 3학년 2학기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상계 특혜가 있죠. 여기 상계 특혜가 있죠. 그래서 약간 AI 기반의 실용 융합 교육에 약간은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선택 과목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공계 지원 학생이나 이제 언어 글로벌 진출 학생한테 관심이 많은 친구들한테 도움이 조금 될 것 같아요. 예심 받기도 어느 정도는 약간은 수월한 편이고. 동안고입니다. 325명이죠. 325명이고 수학 평균이 아까보다 약간 떨어졌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동안고 시험이 수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프린트를 나눠줘요.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달라요. 올해는 1학기, 2학기 둘 다 나눠줄 때가 있고 작년에는 이제 1학기만 나눠줄 때가 있어요. 선생님마다 달랐을 것 같아요. 나눠주는데 그 프린트가 조금 어려워요. 프린트를 나눠주고 그거랑 비슷한 시험을 내는데 그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잘하는 친구들은 거기서 뭐 문제가 좀 바뀌든 뭐 약간 변형을 주든 관계없이 봤던 문제는 풀어야지 탁탁탁탁 푸는 반면 좀 이제 수학적인 기초가 조금 떨어지거나 개념이 조금 흔들리거나 좀 약한 친구들은 숫자 하나 갖고 못 풀어요. 너무 어렵고 이제 모의고사에서 30번 같은 것도 끌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정 과목은 안 보셔도 되겠죠. 지정 과목인데 공통 여기 요 앞쪽은 공통 과목, 요 앞쪽은 공통 과목이고 여기가 2학년 1학기 지정 과목.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돼요. 사실은 2학년 2학기까지는. 여기서 이제 뭐 독서자문이라든가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때 확률 통계를 반드시 듣게 하네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핵심 과목에 확률과 통계 있는 학교 있었죠, 그렇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다른 데서 하나 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 하나 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학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좋은 것 같고 이제 사회문화, 사회 이제 문제나 과학 기술을 융합하는 데 초점이 조금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래밍이나 뭐 융합과학 탐구가 이제 2학년 과목이 배치되어 있거나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 기후 변화와 환경 생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기능 기초라든가 여기도 안 보이시겠지만 과학의 역사와 문화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조금 선택의 자유도가 조금은 높죠. 아까 전에 그 친구들에 비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확 튀는 거 없이 확 짜내는 거 없이 좀 모든 거에 한 오각형인데 좀 작은 오각형이죠. 그런 친구들이 가면 괜찮아요. 배경고입니다. 배경고가 아시죠? 시험이 어렵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국어 과목에서 이 차이가 거의 안 나요. 네, 이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한두 문제 틀리면 3등부터 들어요. 저희가 실수로 한 문제 더 틀려버리면 1등급이던 친구도 3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무조건적인 얘기는 아니고 수학도 사실은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는. 근데도 점수대가 이렇게 공부되어 있다는 소리는 이제 자신 있는 친구들이 나온 거예요. 자신 있는 친구들이 가서 잘하는 애들은 96점이 거의 만점이에요. 거의 100점에 가까워. 100점대가 되게 많은 거예요. 1등급 커트라인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100점대가 되게 많은 거고 2등급선에 유지하려고 해도 83점에서 85점 이상은 안정적으로 나와줘야 2등급 내에 가지고 넘어간다. 그래서 최저행공 포화 상태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영어 수학은 2, 3등급 라인이 굉장히 치열해요. 1등한 진짜 1등, 2등, 3등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좀 자리를 꿰차고 있는 반면 2, 3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상황이 좀 치열해요. 배경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 과목에서 4학년 2학기 때 이런 걸 수학 과목이라든가 심화형 잘 맞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방금 우리가 보여드린 거에서 3학년 1학기 때 확률 통계 넣은 학교도 있었죠, 그렇죠? 없네요. 없으면 밑에 있겠죠. 2학년 2학기 확통이에요, 이렇게. 확통 들어야 되는 친구들이 보통 3학년 1학기 과목인데 3학년 1학기에 배정을 하는데 배경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 2학기에 확통을 듣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고교학점제 전에는 아마 학교에서 그냥 같이 시켰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인문적으로 조금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관심 많은 친구들이 좀 선택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수학이랑 읽어보시면 수학이랑 좀 인문학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융합되어 있는 과목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 중심 과목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심화 영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이제 글로벌 영양 과목 계속 이제 전체적인 학교들이 약간은 이공계 밀어주기가 좀 있어요. 약간 이공계 밀어주기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계속 기술은 발전할 것이고 이제 인문 쪽 나가서 이제 취업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밀어주기가 약간 있고 뭐 AI라든가 아니면 뭐 과학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전체적으로 많이 가지는 편입니다. 부흥고입니다. 부흥고가 이제 대표적으로 과학 중점 학교죠. 이 친구들이 과학 중점 학교인 걸 알고 가기 때문에 선택 과목 이제 고교학점제 선택으로 바뀌면서 이제 과학 중점 학교는 좀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 학교에서 쌤들이 약간은 유도를 해요. 과학 과목을 4개 다 선택하게 약간 유도를 하세요. 그리고 과학 과목을 4개 다 선택한 학생들을 반을 따로 마련해요. 네. 근데 이제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선택이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가 과중반이 지금 6개거든요. 일반반 7개고 일반반은 지 마음대로 선택한 애들. 나머지는 과학 다 선택한 애들. 6개 반이 등급 내에서 생기는 거예요. 등급적인 유리함이 있어요. 과학 중점 학교 보내실 거면 이제 이번에 26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6년에 올해 들면서 과학 중점 새로 하나 선발됐거든요. 경찰에서 신성고예요. 네, 아시죠? 네. 둘 다 과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학 쪽도 있죠, 그렇죠? 의학 쪽에서 과중이 있기 때문에 과중 보내실 거면 우리 아이가 과학을 진짜 잘하는지 객관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이게 과학 잘하는 애들이 보통 수학도 잘해요. 관심 있는 분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보이시죠? 이것도 사실은 제가 좀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나온 부분이긴 한데 정확한 지표는 아니라서 89점이라고 떠 있지만 올해 1학기 수학 성취율 A 퍼센티지가 얘네가 47%예요. 47%가 A라는 뜻은 이제 그냥 단순 점수로 보면 90점 넘는 애들이 47%고 2등급 우리가 비율이 몇 퍼센트였냐면 34%였어요. 90점 넘어도 이제 2등급 받기 힘들 수도 있다. 사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특히 과중에서 좀 많이 보이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걸 좀 막기 위해서 특히 과중학교는 수학을 좀 어렵게 돼요. 사실 이번에도 약간 어려운 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 때문에 높았어요. 특히 여기서 이제 국수형만 넣어놨지만 과학이나 과학 쪽에서는 특히 더 많이 발생해요. 이런 현상. 네. 그래서 과중학교 보내실 거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수학과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 응용 문제에서는 실수 없이 풀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점수가 깎이게 되면 등급 올리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무조건 다 맞는다는 가정하에 변별력 문항을 얼마나 자기가 좀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가가 좀 관건이 될 거예요. 특히나 과중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부흥고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4개 선택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편집표를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요 정도 선에서 하나 정도 선택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게 제2외국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도 정보나 창의공학 설계, 인공지능 기초 이런 거를 다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고급 물리학, 고급 과학 이런 거는 잘 없는 학교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과중이다 보니까 과학 쪽으로 개설이 많이 되고 그리고 여기 가서 나는 과학 애들이랑 붙으면 과학 과중 애들이랑 붙으면 안 될 것 같아 해서 윤리상 선택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버리고 이제 또 거기서는 물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당연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진로에 맞게 선택하는 게 좋은데 굳이 그걸 과중학교 가서 홀치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3학년 2학 1학기에 없죠. 시험 과목이 없죠. 그죠? 밑에서 위일 것 같아요. 이거 선택시켜야 돼요. 그죠? 이거 선택시켜야 돼요. 보통 제가 빨간색 네모 쳐놓은 부분 위주로 듣고 요거에 관심이 많고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정보 과목도 많이 열려 있고요. 인공지능 과목도 잘 열려 있기 때문에 좀 시험 기반 진로 연계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그리고 보내고 싶어하는 어머님들은 이 부흥고도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성공입니다. 다 아시죠? 뭔가 영어 보시죠. 1등 라인 100점이에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상하더라고요. 100점이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수행평가나 전 이건 지필평가만 계산한 거니까 수행평가나 뭐 이런 부분에서 변별력은 주시겠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의 국어 영어는 너무나 기본이에요. 국어 영어는 너무 기본이고 수학은 점수대가 좀 낮은 이유는 어려워서예요. 이건 문제가 어려워서예요. 문제가 워낙 어려운데 사실 신성보도 아시겠지만 인원수 290명이고요. 아까 전에 평청부가 한 334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좀 적죠. 근데 신성부가 골프과가 있죠. 골프과 있죠. 골프과 26명이 포함된 수치. 네. 근데 그 친구들도 어쨌든 등급상에서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걔네 빠지면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특이점이 있습니다. 창체에서 약간 특이점이 있는데 저 고등학교 때 이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매일 아침에 담임선생님이랑 독서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대요. 근데 좋죠.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좋죠. 저는 되게 싫어했는데 지금 고교학점제 시점에서는 좋아요. 아이들의 창체를 매우 훌륭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수단이 생기고요. 그리고 독서 활동에 대한 지표와 관리를 따로 해주신대요. 독서 인증제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신성고 보내실 거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기숙사에서 집중 관리해주는 친구들이랑 아닌 친구들의 격차가 좀 커요. 사실은. 기숙사에서 집중 관리해주는 친구들이랑 아닌 친구들의 성적 격차가 조금 큰 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친구 기숙사 보내서 신성고 기숙사 보내서 거기서 전교권에서 올 수 있을 만한 역량인 것 같다. 이 아이가 라고 하면 우리가 보시면 좋고 친구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통 상황이랑 교양 통계 요 신성부가 이제 새로 과중이 마련되다 보니까 방금 두 분거랑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약간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고급 물리학이나 고급 화학 이런 부분들을 여기 배치하면서 과중학교 같은 이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과중은 이공계 진학 예정인 학생한테는 솔직히 너무나 좋은 선택지예요. 하지만 내신이 좀 치열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치열하더라도 이제 이 아이가 멘탈적으로 이제 회복하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아이라면 너무나 좋은 건데 다른 아이들의 이제 등살에 밀려 조금 힘들 것 같다 싶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과중 아니더라도 이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과학 과목을 이렇게 열어주는 학교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물론 이제 인원수에 대한 등급별 유불리는 존재하겠지만 그래서 당연히 의학이나 공학 관련 진로 희망한테는 너무나 좋은 거고 교장 선생님이 특이하시더라고요.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취미로 골프 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체육 시간에 골프 시키신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좀 더 이제 편제표나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이제 안양 내에 있는 학교는 이 정도로 제가 분석을 해놨고 혹시 개인적으로 다른 학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 네네네. 양명고는 네 지금은 준비를 안 해놓은 상태인데 연락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 부분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 아이가 딸아이인데 여고를 보내거나 이제 남고를 보내거나 할 때 우리 아이가 딸아이인데 과학을 좀 좋아해요. 그럼 여고 보내면 굉장히 불리해요. 왜냐면 여고에서 이제 여학생들은 과학 선택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로 제 제자 중에서 이제 과학을 굉장히 잘하던 원래 영재학교 가려다가 그냥 저기 일반학교 간 친구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가 여고를 갔는데 자기는 과학 과목을 너무 듣고 싶은데 여학생들이 왔다고 여학생들이 과학 과목 선택을 안 하는데 이제 반대로 여학생들은
보통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과학 과목 선택지가 조금 많아지지 않나요? 반대로 이제 사회 과목에 대한 선택지가 조금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념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왕 쪽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혹시 의왕 쪽 네. 이렇게만 해놨는데 이제 다른 어머님도 이제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봐주세요. 이 의왕 쪽은 저희가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빼고 학교 특성을 조금 파악했는데 여기도 과중이에요. 과중이다 보니 기본적인 이제 학업 수준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근데 수학이 좀 쉬워요, 이 친구들이. 이 부분은 사실은 수학이 조금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이제 과중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이 좀 쉬운데 점수가 좀 낮아요. 애들이 좀 못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못하고 이제 얘네도 학교에서 프린터를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낮은 편. 그러다 보니 상위권이랑 중하위권의 격차가 매우 큰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인원수에 대한 259명이죠. 약간의 이제 디메리트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여기 가서 내신을 좀 잘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으면 내신 따기 조금 편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선고도 시험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평균은 조금 낮은데 1등급 커트라인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여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사는 도시구나. 해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거는 뭐 절대적인 영역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주어주는 자료를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추정하는 추정 수치지. 이 친구 우성고가 이제 상체가 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일부러 넣었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 쓰시라고 넣은 학교가 180명이에요. 너무 적죠. 그죠? 너무 적고 19등 해야 1등을 들어갈 수 있어요. 평촌고 같은 경우는 33등이었어요. 1등급에서만 이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2등급, 3등급으로 넘어가면 더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원수 반드시 고려 좀 해주세요. 인원수 반드시 고려해 주시고 시험은 사실상 좀 무난한데 오락고는 이제 오락 중에서 많이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친구들이 많고 이렇게 친구 따라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열심히 하다 보니 이런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도 많네요. 근데 오락부가 시험 난이도를 지금 조금씩 올리고 있는 추세예요. 조금씩 올리고 있는 추세라서 이번에 수학 시험도 좀 어려 보이거든요.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학교 알림입니다. 학교 알림이 들어가서 여기 양명도 말씀하시는 분 볼까요? 검색을 하시면 여기 나오죠. 들어가면 여기 쭉 내려보시면 여기 교육활동, 교육여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라인 보이시죠? 여기 교육과정 편성표 올라오거든요. 제가 뽑아드린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창체에서 동아리 활동이 있었잖아요. 창체에서 동아리 활동을 여기서 보시면 돼요. 여기. 창체에서 여기 보시면 돼요. 교육 활동에서 동아리 활동 현황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동아리가 몇 개 있는지, 학생 수는 다 참여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것으로 쭉 내려보시면 운영 계획서가 나와 있죠. 네,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어떤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가 존재하는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보시면 되고, 끝에 학업 성취사항에 여기 보시면 교과별 학업 성취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교과별 학업성 지사 보시면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이게 자 이걸 보시면 이번 1학기 국어, 수학, 영어 평균과 비율이 좀 낮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이 낮다는 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시험이 어렵거나 애들이 그렇게 못하거나, 그죠? 네. 평균이 57인데 아무리 못해도 57점까지 나오지 않아요. 평균이. 그래서 시험이 수학 시험이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옛날부터 조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비율을 보시면 돼요. 여기 비율 A 비율이거든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인데. 물론 그날 점수라는 게 존재하지만 그냥 한 90점대, 80점대, 70점대라고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이걸 가지고 막 깊이 있게 분석할 건 아니죠. 그냥 전체적인 추세만 좀 볼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영문고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평균이 75점인데 A가 한 20%가 되네. 예. 그럼 90점 넘는 애가 20%야? 이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수행평가도 합산된 점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분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6% 정도만 성취도 비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험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평균 50점, 57점이랑 가까운 한 60점에서 70점 사이 있죠. 60점에서 70점 사이. 그 사이 애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요. 굉장히 치열하게. 사실 요런 학교에서 보이는 추세는 얘네는 못 건드리는 애들이에요. 다른 애들이 못 건드리는 애들이에요. 그럼 6%고 1등급 남는 애들 4%잖아요. 그렇죠? 그 4% 차지하려고 얘네가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수학에서. 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도 평균 74, A 비율이 조금 높네요. 요거를 그냥 요거만 보지 마시고, 이게 지금 25년도 자료거든요. 를 조금 올려보시면 24년을 볼 수도 있어요. 이게 3년까지 기재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24년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제. 같은 학기에 이걸 좀 보는 거예요. 이건 24년 거거든요.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게 수학이었죠, 이게. 그렇죠? 따라 보시면 요건 표준 편차가 기재되어 있죠. 표준 편차가 뭐냐면 평균 점수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많은지, 좁게 이제 비슷한 애들이 많은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이제 빵점이랑 100점 애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위권 격차가 큰 거겠죠. A 비율이 15, B가 20 이렇게 돼 있죠. 약간 양상이 달라지죠, 그렇죠? 네, 이제 24년과 25년을 그리고 23년도 이렇게 하면서 이 학교는 지금 시험을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어렵게 내고 있구나.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어렵게 낸 것 같아요, 작년보다. 네, 작년 기준으로 요거만 봤을 때는. 네, 근데 여전히 요 비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요 비율이 높고 요 비율이 이번에 여기는 지금 영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영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요 비율이 다른 비율에 비해서 여전히 좀 낮은 걸로 봐서는 수학 시험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판단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학교 알림이 들어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보시면 24년이죠. 졸업생 진로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가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이제 일반적인 4년제 보내는 비율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학교 보낸지는 몰라요. 이것만 보고는 학교에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 저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 기타가 보통 뭐냐면 재수하는 애. 근데 이게 어떤 학교들은 이 기타가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기타가 높은 학교가 있거든요. 이제 그 학교는 정시 위주로 좀 유지를 시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정시 위주로 좀 시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전문대 비율이나 이런 부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알림이에 가서 이것저것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있고 혹시 뭐 또 추가로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저희 아이들 좀 계획서도 세우고 자기 주도적으로 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인터스쿨 개강할 예정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시간은 저희가 9시부터 5시까지 9시부터 5시까지 정도 시킬 예정이고요. 선착순 10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통합과학이랑 통합사회 공부 좀 많이 시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원에서 수업하는 거는 뭐 학원 수업하는 거고 이제 인터스쿨 저희 학원 아니더라도 꼭 저희 학원 아니더라도 인터스쿨이나 좀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꼭 시키셔가지고 이제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같은 거 미리 좀 공부하고 갈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선생님이 계속 아이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통합과의 질문도 좀 받아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마련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 그리고 인터스쿨 저희가 이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이에요. 이제 계획적 목표를 짜게 시킬 거예요. 이제 주간 계획서를 짜고 주간 계획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런 거겠죠. 오늘 2시부터 4시까지는 수학학원 수업이 있고 수학학원 수업이 있고 오늘 뭐 4시부터 6시까지는 영어학원 수업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석 스케줄 짜고 그리고 일간 계획서 짜게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오늘은 뭘 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양심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몇 시간인지 선생님들이 계속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오늘은 내가 원래 계획한 거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매일매일 검토할 예정입니다. 매일매일 검토할 예정이라 문의 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이제 학업 역량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대학에서 역량 말고 능력만 보는 게 딱 한 과목 있어요. 영어예요. 영어는 잘해서 와요. 네가 앞으로 영어 공부를 내가 시켜주지 않을 테니 너는 대학 오기 전에는 영어는 잘해서 와야 해요. 혹시 시켜야 되고 문의가 많으셔가지고 어디 보내야 되냐 영어 수업 개설 안 해주시냐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방학부터 개강 예정이고요. 12월 말쯤 이제 모집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시는데 제가 좀 힘들었어요. 좀 많이 설득을 드렸거든요. 포스터는 저희가 이제 블로그에도 올릴 건데 선생님 이력은 보통 이렇고요. 이제 제가 동탄에서 좀 오래 근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많이 합을 맞추셨던 분이고 국제고나 화성 세모고 위주로 이제 수능 내신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라 실력은 검증된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수능 영역 만점자도 다시 배출한 분입니다. 개강 시기가 아직 정확하게 며칠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힘들겠지만 저희도 이제 원장님과 좀 논의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2학기 시험이 끝나는 12월 말부터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 있으면 문의 주세요.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분? 네. 선생님 일단 1지망은 이제 뭐 아이가 원하는 대로 쓰지만 저희가 궁금한 건 2지망인데 맞습니다. 이달인 학교는 어디가 있어요? 학교에서 잘 말씀을 명확하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제 경험치 삼아 네. 가능성 있는 학교들 이제 알고 싶습니다. 이달인 학교가요? 네. 일단 이제 저도 너무 알수 이제 없죠. 사실 이제 뭐 충고가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이런 걸 떠나서 저희가 집이 여긴데 네. 이제 저희가 평촌 다니는데 입시를 보니까 학교 갔더니 이제 매년 3명, 4명씩은 충고에 배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원서 쓰는 거에 따라서 날아갈 수 있는데 사실 너무 물리적으로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지망을 잘 써야 된다고들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써서 어느 정도 이제 미달이 돼야지 이지망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네. 지역에서 인기가 없으면서 이렇게 네. 그래도 이제 여기 요 학원과 주변에서 투각이 가능한 학교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물론 이제 100% 맞지는 않겠지만 선생님도 네. 이제 조심스러우시겠지만 네. 그래도 알고는 싶네요.
해마다 다르고 사실은 해마다 다르고 또 이게 사는 지역마다 이제 살고 계신 곳마다 조금씩 거리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딱 어디다라고 얘기해드리기가 조금 힘들. 그럼 전화드리면 되나요? 저희 집 주소를 밝히고 전화드리면 되나요? 자 그러면 나중에 주소를 주시면 네. 근처에 있는 학교를 좀 더 분석을 해보고 전화를 연락드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또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원장 바꾸라고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는 뭐 좀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소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또 항상 대학원에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은 성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